제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왜 대통령이 나왔는지는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해서 1분 30초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치 교체하고 세대 교체하고 시대 교체해서 실용의 이념을 앞서는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 개개인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린다는 목표로 정치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이기고 싶으냐,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있냐에 대한 의심을 떨쳐낼 수 있느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유일한 해답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제가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다소 노골적인 슬로건을 얘기하는데요. 그건 제가 이긴다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나라를 막아서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질문 있으시면 할까요? 공견 발표 때 개헌 맞은 거를 관점으로 내세우셨는데 당내에서는 이제 그 개헌이나 탄핵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가 되신다고 하면은 이제 통합이나 쇄신이 가능하신다고 보시는지 방안이 있는지. 그럼 계엄을 안 막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겨볼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다시 반복됩니다. 우리는 계엄의 바다를 극복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 어떤 정당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홍지은 기자도 계시는데 바로 이 팻말을 뒤로 해서 12월 3일 밤에 계엄을 저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중요한 말이 뭐였냐면 계엄 국민과 함께 막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 뒤에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제가 개인 한동훈으로서 계엄을 저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고통스럽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기 때문에, 공화주의를 지키는 정당이고 책임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개헌을 하면 나서서 막은 정당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돼서 계엄이 옳으냐 그르냐로 얘기가 간다면 이번 선거는 끝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후보다. 왜냐하면 우리 당은 불법 계엄을 저지한 당이기도 합니다. 본선거가 계속되면 저는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선거가 계속되면 이재명 민주당이 할 얘기는 뻔합니다. 너희들은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뭐냐? 너희들은 계엄 때 뭘 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숲에서 1시간 동안 숨어 있을 때 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들어가서 계엄을 저지했다고. 결국은 이 계엄으로 인한 선거에서 그렇게 받아치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후보만이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불법 계엄을 시도하는 대통령이 아직 당원이신데 거취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계엄의 바다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제가 당대표에 있을 때 윤리위에서 제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 뒤늦은 얘기 같아요. 이미 평당원으로 되셨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아니고 저는 대통령 신분일 때 윤리위에서의 제명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금 와서 뭐 평당원 입장에서 출당을 해야 돼 말아야 된다는 논의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단 이재명 어제 후보가 재판관 지명한 작가분이 임용 의견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본안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가처분의 문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안을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가 결정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든 이건 정치적으로 뭐지 하는 해석을 계속 덧붙이고 있고 그게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은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재명 비대위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감이 괴물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건 이재명이 싫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마음을 모으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에 집중할 때입니다. 다음 단계를 넘어서서 이 경선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킬 필요는 없고 이 경선에 대한 국민의 집중을 약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과 저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 할 겁니다. 그 총선 때그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똑같은 공약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제대로 일하고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어떻게 중산층을 강화할지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얘기가 중점으로 올라올 수 있죠. 그렇지만 뭘 하던 간에 6월 4일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용산으로 안 들어갈 겁니까? 뭐 호텔에서 일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일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용산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라든가 효율성의 문제, 지역 균형의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그때 차차 논의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를 위한 이슈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약에 최종 보시면 만명 프로젝트를 먼저 주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보수 그리고 우리는 합리적인 상식적인 세력을 대표해온 전통적인 세력입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 이런 경선을 왜 할 것이면 여러분 이렇게 왜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부족한 점 많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그 부족한 점 덜어낼 거고 반성할 점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정치개혁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박세훈시장 만나고 계시는데 대표님께서는 만날 계획이 없으신지 저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모든 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자체가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 뵙고 싶다고 입장 밝히신 적이 있는데 그 입장 아직 유효하실까요? 저는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인생 역정을 겪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고 그런 개인적인 사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그게 지금의 정치 일정이라든가 저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결심에 대해서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고맙습니다.